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기사 내용은 AI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력 공급 전략과 중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둔화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술 산업과 원자력 AI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력 공급 전략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기술과 미래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기술 산업은 AI를 위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AI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같은 대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연중 무휴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AI와 같은 고성능 컴퓨팅 작업에 매우 적합합니다. 아마존은 펜실베니아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이미 6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원자력 데이터 센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AI와 같은 새로운 전력 사용자가 국가 전력 수요를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회사들이 기존의 전기 자원을 독점하게 되면 다른 고객의 가격이 상승하고 배출량 감축 목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도 투자하고 있지만 이는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탄소 배출을 발생시키지만 재생에너지보다 24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네티컷, 메릴랜드,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의 주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경제개발, 전력망 안전성, 비용, 기후 목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에서 아마존의 거래는 주 소비자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비용과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기술 기업들의 협력은 AI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드 안정성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매우 중요한 경제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중국 제조업 붐의 둔화입니다. 이 주제는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몇 년 동안 중국의 제조업은 세계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제조업 붐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중국의 소비는 여전히 억제된 상태입니다.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지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소매 판매는 약간 증가했으나 제조업 생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지만 산업 생산은 5.6%로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제조업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카네기 기금의 수석 연구원인 마이클 패티스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 소비가 여전히 낮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경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수요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서방 국가들이 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현금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계속 안겨줄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는 글로벌 시장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제조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의 무역 제한을 확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둔화는 지정학적 요인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토 수장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은 중국 제조업체들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둔화는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